성실함과 실력만으로는 살아남지 못한다. 묵묵히 일만 잘하면 알아주겠지? 그 생각이 당신을 제일 먼저 탈락시킨다. 아마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을 거다. 나는 정치 같은 거 못해. 그냥 묵묵히 내 일 잘하면 돼. 사내 정치까지 하고 싶진 않아. 그건 인싸들끼리의 싸움이잖아. 결국 진짜 실력이 있는 사람이 이기지 않나? 그렇다면 왜 일은 내가 다 했는데, 성과는 팀장이 가로채고 기획은 내가 짰는데, 보고서는 그 애가 올리고 욕은 내가 먹는데 칭찬은 딴 사람이 받는 걸까? 그건 정치라는 이름의 기술을 당신만 모르기 때문이다. 지금부터 실력만으로는 살아남지 못하는 이유와 나를 살아남게 해줄 정치 기술까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자. 근데 이제 마키아벨리와 한비자의 철학적 해석을 곁들인 회사는 실력으로 굴러가지 않는다. 회사에서 실력이 있는 사람만이 승진한다면 회사 생활은 훨씬 단순해졌을 거다. 하지만 현실은 정치적인 사람이 살아남고 정치를 못하는 사람이 갈려나간다. 마키아벨리는 말한다. 군주는 선하기보다는 무서워져야 한다. 군주론. 이 말의 뜻은 단순하다. 좋은 사람보다 정치적으로 유능한 사람이 조직을 장악한다는 뜻이다. 회사도 마찬가지다. 사내 생존자는 항상 가장 일을 잘한 사람이 아니라 가장 유리한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이다. 이건 불공정이 아니다. 조직이라는 구조의 본질이다. 마키아벨리의 생존 전략. 마키아벨리는 이중세계를 구분한다. 표면의 세계 도덕, 성실, 정직, 배려. 이면의 세계 이해관계, 권력, 정보, 이미지. 당신이 착하고 성실한 직원이라면 표면의 세계에 갇혀 있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승진자, 인정받는 사람은 대부분 이면의 세계에 발 딛고 있는 사람이다. 왜일까? 그들은 감정보다 결과를 보고 옳은 말보다 이기는 말을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모든 사람과 적절한 관계를 만든다. 마키아벨리는 말한다. 목적을 이루기 위해 수단은 정당화된다. 이 말은 지금도 회의실에서 반복된다. 일단 저 사람이랑 잘 지내. 이번 프로젝트는 저 팀장이 키야. 기획은 네가 했어도 보고는 걔가 올려. 상무가 걔를 좋아해. 정치적 인간은 이해관계를 읽고 공기의 흐름을 타고 말보다 타이밍을 안다. 회사에서의 진짜 실력은 줄 세우기. 한비자는 훨씬 더 냉정하게 말한다. 능력보다 중요한 것은 법이다. 누가 규칙을 만들고 누가 그것을 적용하는가. 회사에서 정치란 규칙을 해석하고 정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쉽게 말해 그 룰 안에 들어간 순간 당신은 피지배자다. 정치는 그 룰의 틀을 바꾸는 기술이다. 예를 들어 이런 상황 당신은 열심히 밤새워 자료를 만든다. 팀장은 고생했어 한마디 하고 보고서에 자기 이름을 넣는다. 그걸 상무가 보고 팀장 일 잘하네라며 보너스를 준다. 이 게임에서 한비자가 중요하게 보는 사람은 누구일까? 자료를 만든 당신보다 이름을 올린 팀장과 보너스를 주는 상무이다. 왜냐면 그들이 룰의 흐름을 쥐고 있기 때문이다. 한비자는 법을 권력이라 보았고 그 법이 작동하는 조직은 개인의 정의보다 규칙의 이해가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회사에서도 마찬가지다. 정의롭다고 승진하지 않는다. 규칙을 잘 해석하는 자가 이긴다. 나는 정치질 안 해라는 착각.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한다. 나는 그런 거 못해. 뒷말하고 줄 서고 그런 건 싫어. 하지만 마키아벨리는 말한다. 정치는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작동 중인 것이다. 당신이 말을 아낄 때 누군가는 뒤에서 미담을 만든다. 당신이 솔직할 때 누군가는 이미지 메이킹을 한다. 당신이 조용히 혼자 일할 때 누군가는 커피 한 잔으로 상사의 신뢰를 얻는다. 정치는 내가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남들이 하고 있는 게임에 나만 빠져 있는가의 문제다. 실력은 증명되지 않는다. 연출된다. 여기서 프랑스 철학자인 장 보드리아르까지 살짝 꺼내보자. 그는 현실과 이미지를 구분했다. 우리는 더 이상 진짜를 보지 않는다.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가짜를 본다. 시뮬라크르. 회사가 그렇다. 진짜 실력보다 실력 있어 보이는 태도. 진짜 아이디어보다 기획서의 PPT 포장. 진짜 리더보다 말빨 좋은 사람이 살아남는다. 커뮤니케이션이 좋다는 사람은 말을 조리 있게 하는 사람. 성실하다는 평은 제 시간에 메일을 보내는 사람. 리더십 있다는 평가는 회의 시간에 말 많은 사람에게 쏠린다. 이게 바로 정치의 기술이다.
보여지는 방식까지 계산하는 사람만이 보이지 않는 실력을 진짜처럼 만든다. 사내 정치의 기술은 심리전이다. 마키아벨리는 이렇게 말했다. 인간은 감정으로 움직이되 그 감정은 이득이 될 때만 발휘된다. 회사의 정치도 같다. 좋은 감정을 만들어야 한다. 하지만 진짜 감정을 줄 필요는 없다. 동료에게는 협력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이미지, 상사에게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포지션, 후배에게는 무시 못할 선배라는 간격. 이건 심리전이다. 사람들은 진짜보다 포지션을 믿는다. 그 사람의 말보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먼저 본다. 그러니까 정치력이란 결국 내 포지션을 설계하는 기술이다. 정치력 없는 사람들의 5가지 특징. 회사에서 계속 밀리는 사람, 아무리 일해도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 결정적인 순간에 기회를 놓치는 사람. 그들에게는 공통적인 패턴이 있다. 그건 성격 문제도 능력 부족도 아니다. 그들은 단 하나 정치적 감각이 없다. 지금부터 정치력 없는 사람들이 공통으로 보여주는 5가지 행동 패턴을 체크해 본다. 첫째, 말보다는 결과로 보여주겠다는 사람. 정치력 없는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 말을 아끼는 사람이다. 저는 조용히 제 할 일 하는 스타일이에요. 괜히 나서기보다는 결과로 보여주고 싶어요. 그런데 문제는 회사는 결과보다 상황을 지배한 사람을 기억한다. 보고서가 아무리 훌륭해도 누가 발표했는지가 중요하고 프로젝트를 누가 이끌었느냐보다 누가 어필했는지가 결정적이다. 한 비자는 말한다. 법은 감정을 따르지 않는다. 그것은 누가 그것을 드러냈느냐에 따라 귀속된다. 현실은 실력도 표현되지 않으면 없는 것과 같다. 당신이 아무리 유능해도 그걸 말하지 않으면 말하는 사람이 이긴다. 둘째, 그냥 착하게 무리 없이라는 사람. 이 유형은 갈등을 피하고 눈치껏 행동하며 늘 중립을 지키는 사람이다. 회사엔 이들이 많다. 겉으로는 좋은 사람이지만 결국 어떤 팀에도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는 사람. 마키아벨리는 이렇게 말한다. 적을 만들지 않으려는 자는 모두를 기쁘게 하려다 결국 누구에게도 신뢰받지 못한다. 회사의 정치란 누군가에게 신뢰를 빌려주고 누군가와는 거리 두기를 할 줄 아는 기술이다. 모두와 좋은 사람으로 남겠다는 건 정치가 아니라 회피다. 그리고 회피는 가장 빨리 잊히는 포지션이다. 셋째, 어차피 다 보겠지라는 믿음. 이 유형은 인정 욕구는 있지만 표현을 못하는 사람이다. 저거 내가 했다는 거 다 알겠지. 이 정도면 상사도 눈치챘겠지. 굳이 나서지 않아도 알아줄 거야. 오, 제발. 아무도 모른다. 알고도 모른 척할 수 있고 심지어 당신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띄울 수도 있다. 한 비자는 정치의 핵심을 통제라고 봤다. 권력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가리키는 방향에서 작동한다. 당신이 스스로를 드러내지 않으면 그 방향은 다른 사람을 향해 쏠린다. 정치란 나 여기 있어요 라고 외치는 게 아니라 당신을 중심으로 움직이게 만드는 것이다. 넷째, 팀워크가 먼저지라는 이상주의. 이 유형은 팀워크, 협업, 배려를 진심으로 믿는 사람이다. 회의에서도 모두의 의견을 존중하고 갈등 상황에서도 중재하려 한다. 자기 의견보다는 팀 전체의 균형을 맞춘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최종 결정에서 빠지는 경우가 많다. 왜일까? 마키아벨리는 말한다. 리더는 존경보다 두려움을 통해 통제해야 한다. 사랑은 변하지만 두려움은 남는다. 조직에서 리더십이란 인간적인 존경보다 선택의 중심에 서는 것이다. 팀워크에 몰입할수록 의사결정에서 멀어진다. 좋은 사람보다 방향을 제시하는 사람이 더 오래 남는다. 다섯째, 난 정치 못해라고 말하는 사람. 이 유형은 아예 정치 자체를 거부하는 사람이다. 저는 그런 거 못해요. 정치질 말고 일이나 합시다. 그런 거 신경 쓰면 피곤하지 않나요? 하지만 중요한 건 당신이 정치를 거부한다고 해서 정치가 당신을 거부하지는 않는다는 것. 당신이 참여하지 않는 동안 누군가는 룰을 만들고 있고 당신은 그 룰 안에서 조용히 순응당하고 있다. 한 비자는 말했다. 정치는 인간의 도덕성 위에 쌓는 것이 아니다. 정치는 통제이며 통제를 피할 수 있는 인간은 없다. 정치력이란 감정이 아니라 기술이다. 정치력이 있다는 건 성격이 좋다거나 사교성이 높다는 뜻이 아니다. 그건 기술이다. 흐름을 읽고 관계의 간격을 조절하고
언제 침묵하고 언제 발언해야 하는지를 아는 기술. 심지어 마키아벨리는 거짓도 전략이 될 수 있다고 했다. 군주는 진실을 말할 필요 없다. 단 거짓이 신뢰를 유지할 수 있다면 회사는 거짓말쟁이를 원하지 않는다. 하지만 말을 잘하는 사람은 분명히 원한다. 사내 정치는 그걸 아는 사람만 살아남는다. 정치력을 키우는 세 가지 감각. 첫째, 누가 결정권자인가를 본다. 직급이 아니라 의사결정에 실제 영향력 있는 사람을 찾아낸다. 둘째, 모든 관계는 등가 교환이다. 도와주는 만큼 무언가를 받아야 한다. 퍼주는 관계는 존중받지 않는다. 셋째, 말은 무기보다 타이밍이다. 잘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적절한 순간을 아는 사람이 정치인이다. 휘둘리지 않고 살아남는 정치 기술. 정치란 나를 잃지 않으면서 조직을 이기는 기술이다. 우리는 종종 정치적이지 않게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하지만 마키아벨리는 그걸 환상이라 말했고 한비자는 그걸 위험한 감정이라 본다. 정치 없는 조직은 없다. 정치 없는 생존도 없다. 하지만 그 안에서 자존감을 잃지 않고 휘둘리지 않고 소모되지 않으며 살아남는 방법은 있다. 이제부터 그 방법을 알아보자. 첫째, 정치력은 나를 숨기는 게 아니라 나를 설계하는 것이다. 마키아벨리는 말했다. 군주는 진짜보다 역할을 잘 수행하는 자여야 한다. 이 말은 곧 회사에서 살아남기 위해선 진짜 나를 앞세우지 말고 필요한 역할에 나를 앞세우라는 뜻이다. 사람들은 종종 정치적이라는 것을 가식적이다, 이중적이다, 뒷말한다라고 오해한다. 하지만 정치란 역할을 전략적으로 쓰는 기술이다. 상사 앞에선 충성스러운 이인자, 동료 사이에선 공정한 중재자, 후배 앞에선 가까운 선배지만 선은 지키는 사람. 이렇게 내 캐릭터를 설계해야 상황이 바뀌어도 무너지지 않는다. 둘째, 회사에서 침묵은 말보다 강하다. 말을 잘해야 정치에 유리한 건 맞지만 진짜 사내 정치에서 생존하려면 말과 침묵의 시기를 알아야 한다. 한비자는 말한다. 군주는 말을 삼가고 행동은 예측 불가해야 하며 감정은 보이지 않아야 한다. 말을 많이 하면 예측이 쉬워지고 예측이 쉬우면 제어당한다. 진짜 정치력 있는 사람은 감정이 쉽게 읽히지 않고 입장이 쉽게 드러나지 않으며 타인의 욕망을 읽되 자신은 드러내지 않는다. 당신이 침묵할 순간을 아는 순간 상대는 당신을 함부로 판단하지 못한다. 셋째, 정치란 인간관계가 아니라 정보 흐름을 장악하는 것. 회사 정치에서 누구랑 친한가보다 중요한 건 정보가 누구를 통해 움직이는가이다. 누구한테 먼저 전달됐는가, 누구를 거쳐 올라갔는가, 보고는 누가 했는가, 누가 최종 발표를 했는가. 이 흐름을 장악하는 사람이 실력보다 앞서간다. 정보를 먼저 알면 이슈를 선점하고 정보를 흘릴 줄 알면 그 판을 조종할 수 있다. 정치력은 인간관계의 총합이 아니다. 정보와 타이밍을 움직이는 능력이다. 넷째, 진짜 적은 무시당하는 순간이다. 사내 정치에서 가장 두려운 건 누가 날 싫어하느냐가 아니다. 누가 나를 아예 무시하느냐다. 회의에서 내 의견은 참고만 하고 프로젝트에서 내 역할은 항상 보조고 회식 자리에서도 나에겐 묻지 않는다. 이건 싫어하는 게 아니라 존재 자체가 영향력 밖으로 밀려났다는 뜻이다. 마키아벨리는 말했다. 무서운 적은 반대자가 아니라 무관심한 자다. 그들은 당신을 지우기 위해 싸우지조차 않는다. 정치력이 없으면 당신은 안정된 자리가 아니라 사라져도 되는 사람이 된다. 다섯째, 정치의 본질은 선택지를 만드는 것. 정치란 결국 내가 선택받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기술이다. 승진 경쟁이 있다면 그 이전에 이 일은 내 담당이지라는 여론을 만드는 것. 프로젝트가 생긴다면 먼저 이건 제가 예전에 기획해본 경험이 있어요 라고 포지셔닝하는 것. 누구와 일할 파트너가 정해질 때 항상 걔는 일할 때 믿음이 가라는 평판을 깔아두는 것. 정치란 지금 선택받지 못하더라도 다음 선택의 순간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정치력을 키우는 실전 루틴 5단계. 정리해보자. 정치력은 감각이자 훈련이다. 다음의 루틴으로 훈련해보자. 1단계 관찰. 누가 누구와 자주 커피를 마시는지, 회의 중에 누구의 의견이 더 자주 반영되는지, 말을 많이 하는 사람보다 결정권자가 누구인지를 본다.
2단계 캐릭터 세팅. 내가 보여줄 캐릭터 한두 개만 설정. 예시. 침착한 실행자. 정리 잘하는 조율자. 캐릭터는 일관성 있게 반복 노출해야 기억된다. 3단계 작은 존재감 확보. 회의에서 한마디라도 꼭 한다. 메신저에서 요약 정리, 문서 정리 등 정리하는 사람 역할을 잡는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무게감을 만드는 것. 4단계 정보 선점. 회의 전에 누가 어떤 입장인지 파악해 발표 전에 발표자에게 톤 맞추기. 의견이 아니라 흐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력을 확보한다. 5단계 후속 포지셔닝. 일이 끝난 후 이번 프로젝트 경험, 제 경력에 정말 의미 있었어요. 경험의 주도권을 회수하는 기술로 누군가는 듣고 누군가는 기억한다. 정치에 휘둘리지 않는 사람의 철학. 정치는 결국 휘둘리는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한 기술이다. 마키아벨리는 말한다. 군주는 냉정해야 하며 감정은 약점이다. 한비자는 말한다. 정의가 아니라 구조를 읽는 자가 이긴다. 그리고 우리는 알 수 있다. 정치를 피하려고 할수록 나는 더욱 약해진다. 정치적이라는 건 비겁한 게 아니다. 그건 자기 존엄을 지키는 생존 기술이다. 당신이 오늘도 조용히 일하다가 내일도 조용히 묻힌다면 그건 당신이 실력이 없어서가 아니다. 정치의 판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아무도 당신에게 그 판에 끼라고 알려주지 않는다. 그건 아는 사람들끼리의 게임이기 때문이다. 이제는 말과 침묵의 타이밍을 배우고, 실력도 중요하지만 포지션을 설계하자. 그리고 정의보다 전략을, 정직함보다 존재감을 준비하자. 철학은 싸움을 피하는 기술이 아니라 이기는 싸움을 고르는 기술이다. 사내 정치에 밀려 억울했던 순간이 있나요? 댓글로 그때의 순간을 남겨주세요. 철학 편집소는 사랑, 자존감, 불면, 직장 고민을 철학적 언어로 다시 편집하는 감성 입문 채널입니다. 철학으로 삶의 해답 찾기. 지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하고 당신의 철학자 한 명 데려가세요.